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시군에 돌려줘야 할 세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770억 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 때문에 주요 사업마저도 차질을 빚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안민터널. 창원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 안민터널 공사를 올 상반기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늦춰지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해야 하는데 238억 원 가운데 25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기 공사 완공을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시 재정상 지금 그렇게 많은 보상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로봇 비즈니스 벨트 2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필요한 예산 34억 원을 아직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수백억 원의 세금을 경상남도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거둔 도세를 인구 등을 고려해 돌려주는 조정교부금인데 창원시 추산으로 경상남도가 미지급한 조정교부금이 지난 2011년 19억 원, 2012년 276억 원 등 4년 동안 776억 원에 이릅니다. 주민 수건 사업들 요구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숨통을 터 주셔야 조정 교부금을 내려줘가지고 숨통을 터 주셔야 이런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세금이 덜 거쳐 당장 못 주고 있는 것뿐이라며 내년까지는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창원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에 지난 2010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교부금은 3,330여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4.13 총선 경남 선거구의 열전 현장과 후보자의 정책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위기의 조선업을 살릴 수 있는 공약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거제시를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한표 새누리당 후보는 해양플랜트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으로 관광산업을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조선산업 끝까지 잘 지켜내고 또 앞으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병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조선해양산업특별지원법을 제정하고 역사와 유적, 문화 콘텐츠로 새로운 관광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해양산업특별지원법을 제정을 통해서 우리 조선해양산업이 거제시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김종혁 무소속 후보는 조선소 비청산을 유예하도록 지원하고 해안선을 따라 한력길을 조성해 관광 상권을 형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빚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부와 은행과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빚을 당장 갚는 게 아니라 유예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길종 무소속 후보는 대우조선 시민기업화에 나서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 콘텐츠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대우조선 시민기업화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후보들 모두 자신이 조선업을 살릴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거제 시민의 선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 화개장터가 새롭게 단장해 손님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큰 화재로 잿더미가 됐던 화개장터가 복원공사를 끝냈는데요. 봄을 맞아 관광객들이 북적이면서 장터에는 신바람이 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초가 지붕과 기와가 덮인 한옥 상점들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각종 특산물과 먹을거리들은 옛 추억에 빠져들게 합니다. 엿장수의 신나는 노랫가락에 어우러진 정겨운 춤사위까지 장터엔 흥이 넘칩니다. 화개장터가 있는 자리를 한번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같이 오게 됐고요. 예전의 거를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더 깔끔히 정리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2년 전 큰 화재로 상점 40여 곳이 불타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던 하동 화개장터. 국민성금 3억 3천만 원 등 25억 원에 들여 1, 2차 복원공사를 끝내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한옥 구조의 장옥 5동과 초가 장옥 6동 등 점포 115칸 가운데는 영호남의 화합을 상징하듯 전남 광양과 구례의 가게도 다시 들어섰습니다. 구례 사람 저근데 나룻배 타고 저꽃들이 많이 와서 했어요, 진짜로. 김동리 작가의 소설 영마의 배경이기도 한 화개장터에는 문학과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들어섰습니다.
영마 속 주막을 재현한 옥화 주막에서는 국악인 주모의 판소리 한 가락이 운치를 더합니다. 화마를 딛고 일어선 영호남의 명물 화개장터에 넉넉한 옛정이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날이 포근해지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과 내일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황사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고요. 먼지만 아니면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11도, 김해는 13도로 출발해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밀양 25도, 함안과 창녕 27도까지 올라 6월 초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진주가 6도, 합천은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사천 25도, 함양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기온은 예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8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총선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남 선관위가 지금까지 16건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거 가운데 김해시장 재선거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두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창원, 성산과 김해 등 접전 지역에는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광역조사팀을 파견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2008년 근절 이후 재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함양군 안희면과 백전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고사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기관들은 중앙방재대책회의를 열어 감염 경로와 원인 규명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경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잇따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창원준비위원회는 다음 한 주를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13일부터 15일까지 릴레이 촛불 문화제를 하고 16일에는 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경남교육청도 다음 한 주를 추모 주간으로 정해 안전과 관련한 계기 교육을 펼치고 15일에는 추념식도 열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감사 결과 처분심사협의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거나 일상감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 운영 실태 감사를 벌여 이와 관련한 2건에 대해 경남도 교육청에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5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로 일상감사를 받아야 할 10건에 대해 이를 누락하고 의결기구인 감사결과 처분심사협의회를 자문기구처럼 운영해 협의회 의결과 다르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창원대학교가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선정하는 올해 그린 캠퍼스에 새로 뽑혔습니다. 그린 캠퍼스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 교정 만들기를 비롯한 지속 가능성 교육과정 마련과 녹색 경영을 도입하는 대학을 말합니다. 창원시는 올해 그린 캠퍼스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국고 보조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진주시가 조례 개정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배출 무게 제한을 추진합니다. 조례 개정 방안은 5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13kg 이하,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25kg 이하로 배출 무게를 제한하고 100리터 종량제 마대는 50리터로 규격을 축소해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